네, 이제 계좌형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연구원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범 매니저한테 먼저 가볼까요? 오늘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되는지 시장 전략? 네, 오늘 같은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셔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뉴욕 증시가 지난주에 가파르게 하락했다가 이번 주에 급등을 하고 있죠. 이런 흐름들을 좀 기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 쪽에서도 지준율 인하라든지, 그리고 내년에 또 베이징 올림픽이 있고 내년에 또 양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 쪽에 금융정책뿐만이 아니라 재정정책까지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게 아니냐. 그리고 정치적인 만에 하나 시진핑이 산인 연임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는 좀 나쁘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경제 정책을 계속 펴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이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증시의 움직임도 그런 맥락에서 대응을 해 나간다면 내일이 내마녀의 날이긴 하지만 걱정하지 않고 충분히 차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외 환경이 일단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간의 항상 큰 주된 화두와 이슈지만 오늘 또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7,000명대를 넘어가는 확진자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자본시장은 자본시장대로의 흐름대로 갈 것이다. 특히 그래서 이제 저 PBR과 저 퍼주 이런 경기 민감 사이클 쪽으로 순환하는 기업들을 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보면 이번 주에 보면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NFT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성장주들이 조금. 네, 그렇죠. 성장주들이 좀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라든가 지금 그만큼 이제 고 PBR, 고퍼 형태를 보여주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저 PBR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 많은 자사운용사 쪽에서 담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또 윈도우 드레싱 관점에서 좀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관 쪽의 매수 물량은 이번 달 말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PBR을 보여주는 경기 민감주들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춰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HMM을 좀 들고 나왔지만 네, HMM 지금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리뷰를 혹시 네네, 리뷰를 해드리자면, 지금 현재 차트 흐름은 정말 최저점에서 좀 매수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위에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가 상승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고,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흐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연기금에서 강력하게 좀 매수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BDI 지수가 아직까지는 최근에 많이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 시점을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 경기 민감주들이라든가 해상 운임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HMM이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4분기 실적을 상당히 좀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 반영되어서 움직여준다면 HMM은 지금보다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전략과 그다음에 지난주에 해주셨던 HMM까지 잠깐 들어봤고요. 김시은 연구원은 오늘 포인트를 어디에 네, 두고 오늘 계시는지. 포인트를 반도체. 반도체. 네.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했다시피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호가도 좀 센 것 같고. 네네, 미국장에서도 IT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를 나타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반도체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굉장히 강하게 수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물 가격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디램 현물 가격이 이제 고정 가격의 선행 지표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디램 가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전망도 상저하고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디램의 수요가 기존 전망치를 상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8년도, 19년도와 같은 훼손 흐름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에 대한 수요는
필요가 있겠지만 뭐 업황 개선 기대감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도 오늘 8%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뭐 여태까지 메타버스, NFT, 게임주들 주가가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반도체 수혜가 기대가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장 섹터 자체가 점진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추세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아니라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네,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뭐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세게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네. 자, 애플이라는 회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전 세계 시가총액의 뭐 탑이죠. 3조 달러니까 뭐 3조 달러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뭐 3천조 원. 뭐 어디에 3천조 원, 네, 그렇죠? 그럼 애플의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면은 아까 이게 지금 반도체와 또 맥락은 다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5분 개장 전인데, 종목을 두 분 다 준비하셨지만 요거는 개장 후에 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지금 5분 전에는 호가 접수 상황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조금 어떤 특이 효과를 주고 있는지.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류일 것 같긴 합니다만, 박수범 매니저님, 호가 접수 상황, 코스피 먼저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뭐 다양한 업종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현재 뭐 동시효과 흐름이 아주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뭐 CMO 기업들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최근 뭐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지금 2% 정도 올라와 있는데, 뭐 오늘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 한번 좀 기대해 보고요. 네. 삼성전자의 움직임들도 좋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외국인들 좀 끌어올리는 흐름들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 최근 유상증자를 크게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 번 더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서 원전 SMR에 대한 관심이 좀 높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긴 했지만 다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LG전자도 6만 원대에서 유상증자를 했다가 5만 원대로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거의 한 1주, 2주 만에 다시 한번 더 주가를 회복하는 분위기였고, 그 이후에 10만 원까지 좀 올라갔던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렇듯이 유상증자라는 게 단기적인 악재이긴 하지만 뭐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또한 지금 현재 플러스로 지금 시작하려는 흐름들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CS민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조금 올라와 있는데 아무래도 그 풍력 쪽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수요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진머티리얼즈를 비롯해서 일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조정이 좀 컸던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기술적 반등은 좀 나아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NC소프트와 같은 게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갭상승으로 좀 시작하려는 분위기인데, 뭐 게임주들 최근 들어서 뭐 좀 많이 좀 조정 받긴 했습니다, 이번 주에. 하지만 NC소프트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신호를 만들어주면서 오늘 뭐 4, 5%라도 좀 반등을 주면서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이 좀 더 적극적인 매수 물량을 좀 보여준다면은 게임 쪽도 다시 한번 좀 움직임들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메타버스와 NFT, 뭐 게임 산업, 엔터, 컨텐츠, 뭐 다 이쪽 맥락이지만 여기는 시장 심리라는 것이 크게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럼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으면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은 거에 대한 메리트를 또 부각시켜서 일단 반등은 또 시도할 가능성이 호가들을 지금 얘기해 주셨고,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개별 코스닥에는 무엇이 조금 강할 것 같습니까? 네, 앞서서 뭐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전히 NFT나 메타버스 관련주들 강하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반도체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반도체 있습니다. 장비 쪽도 지금 네, 들어옵니까? 장비 쪽이 뭐 데페스아크라든지 아니면 뭐 지오 엘리먼트라든지 뭐 12%대 그리고 뭐 상승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었던 뭐 엔터주들, 뭐 YG 엔터라든지 SM이라든지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반등 시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을 크게 받았던 섹터들도 다시 한번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내려왔군요. 미끄럼 타듯이 쭉 미끄러졌었네요. 네네, 오프라인 오프라인 콘서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코로나라든지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BTS 콘서트라든지 추가적으로 해외 콘서트 기대감도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섹터, 그다음에 이제 테마, 이런 구분 없이 고루고루 호가들은 다 좋은 것 같죠. 네, 밀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거를 이제 장 후반까지 계속 이어가느냐의 여부는 지켜봐야죠. 어떡합니까? 네, 문 열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이제 개장을 임박하고 있으니까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업을 먼저 개장 전에 여쭤볼까 하다가 두 분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개장 후에 여쭤보려고 일부러 했던 거는 조금 제가 보려고 했던데 저는 원고를 이제 받았으니까 박수범 매니저의 기업이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지금 현재 10%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네.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이 워낙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정말 좀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이 종목만큼은 관심을 가지자라는 관점이었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를 좀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인데 현재 주가가 지금 칩셋 미디어가 지금 11%나 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이제 2천억을 살짝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의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비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주가는 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응을 못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좀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가 2022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자동차 반도체 쪽에 소위 해서 수익률이 좋은 흐름들, 단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들에 있어서 인수합병 얘기도 최근에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대상이 되었던 부분들이 상반기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NXP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NXP 같은 경우에는 칩셋 미디어가 비디오 코덱 같은 경우 코덱 기술력을 또 납품하고 있는 거래처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삼성전자가 NXP를 인수하게 된다면 동사에게는 칩셋 미디어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보면 실적은 그렇게 눈에 띌 정도의 움직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보다 내년을 보고 칩셋 미디어를 좀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적인 움직임도 아주 좋습니다. 수급적인 움직임도 좋고,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좀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2020년도에 새로운 퀸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칩셋 미디어 투자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목표가는 저는 3만 원까지 좀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손절가는 17,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전에 여쭤볼 걸. 네, 괜히 개장 후에 여쭤봐가지고 원성은 제가 다 사게 생겼네. 칩셋 미디어였고 지금 시세는 이미 분출이 나오고 있고 영상 IP 기업으로 특화된 기업이죠. 수익성이 올라와준다면 상당히 금상첨화겠지만 항상 보면 실적 미스가 이 IT 기업들은 좀 미끄러지고 이래가지고 이번엔 좀 달라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김치은 연구원의 종목은 뭡니까 오늘? 네, 아이원스 가지고 아이원스? 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번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네네, 단기적 악재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을 크게 받았었는데요. 네. 일단 이 기업의 실적 투자 포인트는 총 3가지입니다. 앞서서 말씀했다시피 단기적 악재에 따른 기술적 반등,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성장 동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단기적 악재에 따라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인수권이나 제3자 유상증자권으로 인해서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솔그룹의 인수를 당했었는데 인수 지분 가격이 12,650원이고 경영권 프리미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기다 제3자 유상증자로 받았습니다. 이제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받았고 단기적 악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유상증자 금액이 1,600원대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지가 나와서 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가져와 봤는데 이미 지지가 나와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따라 일단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주요 고객사가 미국의 그 어플라이즈드 머티리얼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입니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매출 비중 50%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세종 코팅 부분으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주 고객사입니다. 관련해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도 나타나고 있고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그 동사를 인수한 그 기업이 한솔인데요. 한솔이 삼성 계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반도체 업황도 내년 상반기부터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주가가 6개월 정도 선행을 했을 때 지금 다시 한번 투자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TSMC나 뭐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파운드리에 투자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장비주들이 낙수 효과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2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신성장 동력으로는 반도체 장비용 신규 소재를 개발했었는데요. 쿼츠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고 앞으로 이제 이를 사용한다면 그 반도체 교체 사이클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객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었고 내년 하반기부터 승인을 받게 된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개선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시윤 연구원의 아이원스까지 봤습니다. 두 분의 기업 들었는데, 자 끝으로 이제 박수범 매니저한테 좀 여쭤볼게. 시장은 지금 뭐 강한 편이고 흐름은 이어가고 있고 분위기도 좋고 조심스럽지만 산타 랠리에 대한 얘기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자, 하지만 대외 변수들이 이미 노출된 변수긴 합니다만 몇 가지가 있고 국내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제 뭐 헝다그룹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슈가 있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또 중국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미국이 정치적으로는 보이콧 얘기를 했더니 중국이 그에 응분하는 대가를 치를 거다. 뭐 이렇게 또 발표쳤고. 자, 이게 이제 대외 변수고. 내부적으로는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7,100명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자, 이 변수를 녹여서 오늘 하고 내일까지 시장 전략. 네, 뭐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지금 말씀하신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악재가 누구나 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재도 마찬가지고 악재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알고 있는 악재가 더 이상 악재는 아니고 누구나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뭐 그런 주식 개헌도 있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집중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 내만여의 날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 있어서 단기 상승 흐름이 강했던 부분들에서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와주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오늘 오후장이나 내일 같은 경우에 변동폭이 커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 지켜만 봤던 정말 사고 싶었지만 매수하지 못했던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산타랠리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지금 산타랠리가 나올 만한 지금 이제 시그널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선행 지표들도 아주 뭐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PPI라고 하죠. PPI에 또 우리가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원자재 가격 관련된 이제 지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많이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행 지표들이 좀 내려가고 있다는 건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건 일단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걸 가공해서 다시 한 번 더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네. 경기 민감주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인 이슈에 머물지 마시고 그런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조정을 준다면 오히려 저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미 노출되고 알고 있는 대충의 악재들이 한 번 더 도드라지더라도 그것이 이제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되면은 오히려 뭐 긍정적으로 공격, 방어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것이다. 매수 관점, 뭐 매수 관점. 용어들이 매번 이게 저도 익숙하게 쓰다 보니까 매수 대응. 네, 이렇게. 네, 매수 대응. 네. 알겠습니다. 자, 개장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MBN골드의 박수범 매니저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